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원행홀딩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 이제 정규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차트 흐름상 3일 연속 조정이 나왔어요. 자, 수급도 안 좋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만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결국 주포였던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평선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제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거였어요. 11선. 정확하게 이제 11선에서 일단은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밑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죠. 일단 요 라인이 지지 구간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 오늘 현대차를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현대차 사실 이렇게 보시면요 어때요? 뭔가 좀 강한 상승이 나왔죠. CS가 이제 제로 소멸이 아니라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요,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이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진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로 소멸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때요? 오늘 기사가 나왔죠. 일단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요걸 공개했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고 있는 이 아틀라스,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오늘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현대차가 이제는 완전하게 로봇 회사로 좀 변모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 자, 오늘 실제로 현대차가 정말로 시장 주도주였어요. 거래대금이 무려 몇 조 터졌죠? 4조가 터졌습니다. 4조. 이거 거의 역대급 거래량인 것 같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역대급은 아니었네요. 거래량으로 치면은 역대급은 요때였던 것 같습니다. 요때. 아쉽게도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이런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이 터졌다. 이거 일단 유의미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죠? 이거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맞아요. CES에서 사실 로봇 공개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컸다라고 봅니다. 정의성과 젠슨 황, 이제 엔비디아 CEO죠. 둘이 이제 비공개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도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 CEO들이 이런 회동만 하더라도,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느냐, 이런 내용만 하더라도 우리 섹터의 흐름이 이걸로 인해서 파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죠? 아직 우리 워닝홀딩스, 즉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엔즈 시연이 안 됐어요. 공개가 안 됐다라는 부분은 우리 워닝홀딩스 역시도 요거 한 방 남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어쨌든 제로 소멸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워닝홀딩스 결국에 어디가 고점일지는 얼추 이제 상황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대응의 영역에 왔기 때문에 그 대응적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아직은 지켜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대응 구간, 이 11선이죠. 11선에 대한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 대응적인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요거부터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이왕이면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무래도 제작하는 입장에서,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요게 좀 많이 눌려야 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요, 아시죠? 100% 공짜예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 오늘의 신고가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냉정하게 조정일 수 있으니 우리 주주분들 힘내시자는 의미로, 자, 화이팅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창 화이팅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대차를 좀 언급드렸어요. 현대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끝났네, 제로 소멸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오늘 어쨌든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해줬고, 거래대금 무려 4조가 터져줬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과 외국인 수급이 모두 좋았고, 기관조차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닝홀딩스는 이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거죠. 실제로 우리 워닝 로보틱스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핵심 관점. 자, CES에 대한 이제 내용을 미리 공개를 한 건데, 26년 출시 예정인 새로운 알레그로엔즈 모델이 현장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 자, 우리는 요거 한 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로봇주의 이제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때요? 기사 한 줄 내보내고 한 번에 이제 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 한번 몇 가지 종목을 봐볼까요? 자, 우린 BTS. 자, 얘도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어쨌든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기사 한 줄 나오고, 자, 최고가 26%까지 갔었네요.
뉴스 뭐가 나왔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네요. 자, 우린 BTS. 자, 현대차, 자, 구글, 엔비디아, 이제 피지컬 AI 로봇 동맹 속 정밀 감속기 재조명. 뭐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조명입니다. 재조명. 그러니까 요런 기사로 올려요. 느낌 오시죠? 다른 종목 봐볼까요? 자, 링크 솔루션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얘도 보시게 되면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화제였기 때문에 요 기사로 갔습니다. 자, 링크 솔루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부품 25종 성능 테스트 통과. 납품은 아니지만 성능을 테스트했다. 통과를 했다. 그러면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막상 보시게 되면 이거 대단한데 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뭐가 됐든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상한가를 가졌다. 자, 그래서 우리 원웨이어 홀딩스도 일단은 이런 기사들을 지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냉정하게 기사가 나오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쓰면서 미친 듯한 상승. 어떤 상승이죠? 자, 여기를 뚫어내고 상한가를 가고 더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일단은 지금은 접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늘 말하죠, 제가. 우리는요, 수익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손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아실 거예요. 수익은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왜? 시장은 매일 열리잖아요. 주말 빼고 빨간 날 빼고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매일 열립니다. 하지만요, 손실이 있으면 시장이 열려도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정말 누차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십니다. 원래 FM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요 구간에서 요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았어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죠. 일정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에 슈팅이 더 나온다라면 일단은 비중을 우리 축소해보자. 이후에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뭐가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100%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일정 기간에 뭐가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아직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요 구간에서 비중을 많이 축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린이 분들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오기 전에 원래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재료 소멸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일정이 도래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런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 다만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우린 BTS 얘도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요 신고가 부근까지 올려는 줬습니다. 소위 말해 살려는 준 거죠. 링크 솔루션 얘도 사실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라고 좀 판단되는 요 상한가 캔들이 나왔고, 근데 어쨌든 상한가를 강하게 좀 닫아줬습니다. 몇만 주죠? 23만 주. 그럼 금액으로 치면 얼마죠? 대략 한 138억 정도가 이제 잔량이 깔렸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꽤 강한 좀 상한가로 닫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기사 나오자마자 한 번에 닫았네요. 요거는 또 내일 갭이 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링크 솔루션을 이제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원웨이홀딩스 좀 대응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일단은 다음 일정이 있긴 있죠. 자, 3월 달에 노량봉투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정이에요. 일정이 없는 재료, 바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요거 이제 진행은 될 건데 일정이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조정이 준 이후에 뭔가 윗골이 달린 캔들이 하나둘씩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개의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는 요 구간, 여기도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건데, 보통 강한 상승을 한 파동으로 좀 나왔던 종목들의 특징이 이게 있습니다. 상승했던 구간에 정확하게 절반 라인에 보통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 구간에서도 누차 강조드렸죠. 요때는요, 원래는 트럼프 행정명령 얘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걸 강조드렸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트럼프 행정명령 재료가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주러 갔습니다. 물론 이제 CES도 있었죠.
CS 이제 일정도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로봇 섹터의 강한 흐름이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의 특징, 정확하게 절반 라인을 지지해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 요걸 이제 한파동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고점을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 위치를 찍을게요. 자, 요 구간 5만원 라인이죠, 대충. 그렇다면 얘는 아무리 세게 밀려도 일단 18,000원까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좀 수를 생각한다라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요, 일단은 우리가 이 3만원이 깨질 때까지는 물타지 말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도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원익홀딩스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줄 때의 특징, 11선을 깨지 않는다. 11선. 11선을 깨자마자 조정이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11선을 타고 가다가 이번에 지금 11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이탈한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을 이제 손절 타이밍이 놓쳤다. 그럼 어디서 물을 타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략 한 28,000원 라인이 될 걸로 좀 추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때 일단 요런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물타기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엑시트를 노려보자 라는 부분을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는 앞에 좀 사례를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왜 매집이 잘 됐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원익홀딩스가 상장일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요 구간, 이때가 이제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죠? 뭐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요때 단타를 했었습니다. 바로 메타와 이제 원익로보틱스가 최초로 협업한다. 메타와 협업한다라는 기사가 이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역대급 거래량, 역사적 거래량이죠. 원익홀딩스 기준으로는 이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다. 정말로 소위 말해 스마트머니,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래량인데, 자, 여기서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주죠. 꽤 많은 거래량들이 터져줍니다. 근데 이 구간 어때요?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원익홀딩스 유통 비율이 대략 한 50% 됩니다. 이 물량들을 세력들이 거의 잠궜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매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사실 자, 여기서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런데 가파르게 올라가는데도 거래량은 안 터졌어요. 이 말은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해서 올렸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다른 지표, 특히 이제 캔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음봉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은 못 만들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 거래량이 터져줬다라면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자. 이것도 팁입니다.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거래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결국 어떤 섹터에 있느냐, 그 다음에 꾸준한 우상향을 해주느냐, 그 다음에 정말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예, 구독을 눌러주셔야 앞으로 제 영상 많이 봐주시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도 같이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승 구간의 절반, 아마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죠.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종목.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이 딱 요 구간이죠. 근데 얘도 정확하게 요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이 보통 이런 쌍봉 패턴,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죠. 이거 왜 나올까요? 바로 세력들이 자기들의 물량을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 바로 세력주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세력주. 소위 말해 이제 주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원익홀딩스에서 뭐라 그랬죠? 매집이 잘 됐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바로 이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말랐어요. 근데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나름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멸의 관점이 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어때요? 상승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거를 사례를 제가 엔캠을 일단 보여드렸어요.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은요, 물량을 한 번에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혹은 쌍봉 패턴이 나오죠. 왜? 본인들의 물량을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털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세력주, 특히 전환사채 종목들이 보통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기술입니다. 얘도 딱 보면 쌍봉이 보이실 거예요. 쌍봉 패턴. 이것도 전환사채 물량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탈이 있었는데 이때는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딱 이거였죠. 자,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이즈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한수원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 원전 진짜 최악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하방 압력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무슨 패턴이죠? 쌍봉 패턴이 나왔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단 요거는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죠? 세력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수급주라고도 있어요. 수급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수급이라고 하면 보통 누굴 얘기하죠? 외국인과 기관을 얘기하죠. 자, 이들의 특징.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치기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해당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됐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고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자, 특징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알아두시면 꿀팁이거든요. 이 코로나 때 아마 삼성전자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얘는 외봉으로 빠지죠. 코로나 때 꼬리를 단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때요? 그냥 원웨이로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시장이 아니죠. 삼성전자가 하락을 합니다. 이게 바로 수급주예요. 수급주. 자, 기관과 외국인들은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냥 이거 그냥 고평가다. 이제는 별로다. 비전이 없다. 돈 못 벌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질질질질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수급주예요. 또 보여드릴까요? 자, 에코프로 우리 기억하시죠? 자, 에코프로 딱 봐도 이게 뭐 쌍봉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쌍봉 아니에요. 쌍봉이라 하면 좀 기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단기적으로 그냥 자세히 보세요. 윗꼬리를 단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터뜨려줬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얘도 질질질. 그리고 강하게 공매도가 바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바로 수급주의 특징이자. 외워두세요. 수급주, 기관과 외국인들 정말로 대형주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외봉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력주, 매집이 잘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포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쌍봉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원익홀딩스도 제가 왜 세력주라고 좀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연기금이 별로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자, 연기금이 보통 저는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공매도도 안 하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소위 말해 쇼커보일 확률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왜? 공매도를 안 하니까. 하지만 이 금융투자는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쇼커보일 수가 있어요. 쇼커보 아시죠? 공매도의 대차 상한을 위해 매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매수가 들어와도 오히려 질질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공매도의 거의 주포죠. 공매도의 60%에서 70%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거의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은 공매도 안 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매수가 거의 들어오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좀 높은 확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주. 그러면 매집이 잘 된 종목이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도 이렇게 쌍봉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근데 이미 원익홀딩스는 앞전에 사례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죠. 요 구간 확대해 보겠습니다. 옛날이긴 한데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고점에 놓고만 보면은 이렇게 쌍봉 패턴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요 뒤에서도 요 구간이죠. 여기서는 이제 헤드앤숄더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헤드앤숄더 이런 식으로 느낌 오시죠?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 역시도 최악의 경우 우리가 그 재료 소멸 단계에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응의 영역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원익홀딩스는 세력주인지 수급주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 일정은 안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기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요거 제가 추후에 아무래도 내일 장중에라도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다라면 제가 재빠르게 영상에 한번 내용을 녹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혹시라도 촬영이 된다라면 꼭 시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어서 제가 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바로 종목이죠. 어떤 종목이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상 수익률 500%.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죠. 이거 500%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이거 미친놈이죠.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기사가 무상증자를 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 말은 시장에서 실제로 무상증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자, 이거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한제강, 저스템, 이지키업텍 또 있어요 밑에. 유일에너테크, 폰트그룹, 뷰티스킨, 자, 이런 종목들 모두 다 무상증자를 하고 있다라는 종목들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지만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무상증자 테마로 만들어질 상황이 놓여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어요.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죠.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대장주 1등주였고요. 그 결과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 공시만 나와도 100% 가는데, 자, 이 종목은 테마로 갔다 보니까 1000% 이상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현재 이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무상증자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무상증자 아무 종목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하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합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도 많고요. 돈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예, 대기업이죠, 대기업.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자, 몇 프로죠? 1900%.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자, 오늘 시장에 수급을 빨아들였던 현대차. 얘는 한 7200%.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좀 넘게 되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얼마 안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죠. 자, 유보율 몇 프로죠?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가 몇 프로였죠? 7200%. 근데 이 종목은요, 무려 75,000이에요. 현대차의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예요. 요거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요, 20대 1은 그냥 진행하고 30대 1도 사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진행되면 2000%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야, 예상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 아직은 테마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어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텔콘 RF제약.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점상을 3번 갔어요. 3번 가고 저점 대비 무려 330% 갔는데, 얘가 무상증자 진행했던 게 2대1입니다. 2대1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 무상증자 얘 3대1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00% 갔습니다. 자,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를 좀 많이 하긴 했죠. 얘는 8대1을 했죠. 자, 8대1 진행하고 1300%. 제가 가져온 종목도 요거 가능하죠. 1000% 이상도 가능하지만, 뭐라 그랬죠?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 500%예요. 적지 않습니다. 꽤 높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 모두 전량 매도하고 요거 진입해보세요. 이런 말씀은 또 못 드리죠. 원익홀딩스 아직 한 발 남았고요. 로봇주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손익비가 좋죠.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보자.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신다라면 요거 진짜 수익 나면 얼마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요거 진짜 수익 내시고, 다음 종목 중장기 포트 제가 또 영상을 통해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26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섹터, 엔터, 요거 좀 괜찮은 종목 몇 개 있어요. 제가 다음 기회에는 요 엔터 관련 종목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종목,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어요. 6개월? 이것도 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갑니다. 6일 동안 6연상 갔죠.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합니다. 왜? 발동만 걸리면 그 발동이 바로 공시예요.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근거 요거죠.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 쏜다. 실제로 무상증자 검색만 해도 이런 여러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력들이 당연히 요거 테마로 엮어서 충분히 무상증자 공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요렇게 안내 드릴게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시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뭐 선택이시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요? 점상으로 갑니다. 요거 애초에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진입이. 하지만 여기서는 진입이 되느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많이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 경험하시는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자, 우리는요 요런 구간에서 진입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먹어보고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7일, 늦은 저녁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아마 좀 늦은 저녁이실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시간 상관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문자로 이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정기장 언제죠? 1월 8일이에요. 1월 8일에는 늦어도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원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나 번호 누르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도 해봤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올 거예요.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 링크 누르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이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거 2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원익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내일이에요. 1월 8일. 1월 8일 목요일에는 제가 늦어도 오후장에 진입해 볼 수 있게, 오전에는 저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바쁘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제가 최대한 빨리 맞춰서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아직 CS 일정이 이제 진행 중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결국엔 알레그로엔즈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뭐 굳이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빅테크, 러브콜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메타와 협업되는 내용들을 일부 공개할 수도 있겠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공개될 수가 있을 거고, 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로봇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머스크도 혹시 우리 원익 로보틱스 이거는 이제 소망이긴 합니다만 진짜로 나온다라면 요거 충분히 상한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소설 쓴 거고요. 일단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됩니다라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는 대응을 하자. 그 대응의 방법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11선. 일단 오늘 11선에서 지지받고 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혹시라도 정규장에서 밑꼬리를 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을 했다가 장중에 다시 한번 11선 위로 올라타면서 기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 일단은 요 이탈에 대한 부분은 종가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장중에 좀 급박하게 돌아간다.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라이브 촬영을 해서라도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 자,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창
자, 많은 우리 워닝홀딩스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